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했던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 대해서만 이제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 이 결과를 이제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결과를 한번,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따로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요.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를 이제 n by n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요. 그 정사각 행렬의 첫 번째 행을 A1 벡터, 두 번째 행을 A2 벡터, AN을 n번째 행 벡터를 AN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이제 A1부터 AN이라고 하는 이 벡터들이 지금은 이제 스칼라로 필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A1부터 AN은 전부 다 Rn상의 벡터입니다. 그래서 Rn상의 벡터 n개가 각각의 행으로 들어가면 n by n 행렬 A, 대문자 A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절대값을 계산하면 그 녀석이 바로 이 n개의 벡터가 만드는 일종의 평행사변형. 일반적으로는 패럴렐로파이트라고 하는 이 입체의 부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1부터 AN을 이웃한 변으로 하는 그 패럴렐로파이트라고 하는 입체를 생각을 해서 그 입체의 볼륨이, 이 패럴렐로파이트라고 하는 거는 n차원 공간에 있는 입체입니다. 그래서 n차원 볼륨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 n차원 볼륨이 된다. 자, 이것을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3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1, A2, A3가 다음과 같은 3차원 공간상에서의 세 개의 벡터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벡터를 이웃하는 변으로 하는 패럴렐로파이트, 평행육면체가 되겠죠. 3차원 공간이니까. 3차원 공간의 평행육면체 부피를 한번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3차원 공간인 거니까 우리가 직접 공간상에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정확하지는 않을 텐데 실제 이제 이게 부피가 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림을 좀 그려보죠. 자, A1은 1, 여기 X, Y, 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순서대로. 네, 그러면 A1은 1, 여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1이니까, 만만치는 않네요. 네.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림 그리기 쉽지 않겠네요. A2는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1, 1. 1, 1, 네. 다음 이렇게. 그래서, 네. 그림을 그리는 게 만만치는 않네요. 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죠? 네. 좀 헷갈리는데, 네. 이게, 네. 네,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네. 헷갈린다. 이렇게 되나요? 네. 네. 그림 그리는 거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입체가 생길 텐데, 평행육면체인데요. 이 녀석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A1 벡터 1, 1, A2 벡터 두 번째 행에 쓰고 세 번째 행에 A3 벡터를 쓴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겠다. 그 절대값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대각선을 이제 곱해서 뭐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이쪽 대각선은 0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2가 되죠. 그 다음에 하는 건 1이 되네요. 반대편 대각선 이거를 포함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0이 되네요. 그래서 3 마이너스 3이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6이니까 절대값도 뭐 6. 네, 안 되겠죠? 그래서 볼륨은 6이다.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그림이 조금 그리기가 어려웠지만 이게 정말로 이게 부피가 6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나마 확인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1하고 A2 벡터를 이제 공간상에서 좀 그리기가 어려웠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직접 잘 그려본다면 A2하고 A1이 사실은 수직입니다. 수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A1하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적을 요새 배우는지 좀 헷갈리는데 내적을 해보면 1, 마이너스 2, 1하고 1, 0, 마이너스 1을 하면 성분끼리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1 더하기 0 빼기 1이 돼서 0 되죠. 내적이 0이니까 서로 수직인 것이죠. 그래서 A1하고 A2는 서로 수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A2하고 A3도 수직입니다. 내적을 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물론 A1하고 A3도 수직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다 수직입니다. 이렇게. 즉, 세 개의 벡터 A1, A2, A3에 의해서 생성되는 소형 육면체는 사실은 직육면체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다음에 잘 그렸네요. 자, 그래서 직육면체는 이제 부피를 우리가 계산하기가 간편하죠. 다 수직이니까 결국 직육면체 부피는 이 세 변의 길이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근데 각각의 변의 길이는 이 벡터들의 길이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A1 벡터의 길이는 루트 1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얼마죠? 6인가요? 네. 그 다음에 A2의 벡터의 길이는 루트 2, A3 벡터의 길이는 루트 3. 그래서 곱하면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제대로 부피를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직육면체입니다. rectangular parallelepip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들만 곱하면 부피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길이를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 보니까 길이가 각각 루트 6, 루트 2, 루트 3이 되어서 부피가 6이 된다는 것을 쉽게 확인을 가능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일단은 2차원에서 했던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차원에서 좌표계다, 3차원에서 좌표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저가 하나 주어져 있으면 그 기저를 기준으로 임의 벡터를 좌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계가 이제 하나 주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좌표계의 방향,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U하고 V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의미하는데 방향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 R2에서도 그렇고 R3에서도 그렇고 RN에서도 그렇고.
자, 베타가 순서기저라고 할 때 UV를 행으로 하는 2x2 행렬을 생각해서 디터미넌트의 부호가 양수면 UV라는 이 베이시스의 그 오리엔테이션이 right-handed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음수면은 left-handed 좌표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확장을 해서 우리 물론 R3에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지만 뭐 RN에서 뭐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확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RN상에서의 순서 기저가 감마가 하나 있다고 하죠. 그럼 이 감마도 방향이 정해질 텐데 그 방향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베타도 순서 기저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표준 순서 기저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순서 기저라고 하는 것은 베타를 구성하는 벡터가 E1, E2 해서 EN까지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감마가 표현하는 좌표계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즉 right-handed냐, left-handed냐 라는 것을 따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감마를 지금 구성하는 벡터들이 있겠죠. 뭐 U1이라고 쓸까, U1, U2, U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행렬을 만들 수가 있겠죠. U1, U2, UN. n by n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자, 베이시스니까 이게 linearly independent하고 따라서 만든 A라는 행렬의 랭크는 행 중에서 linearly independent한 최대 개수인데 n 개가 전부 linearly independent 하니까 n이 되고 따라서 A는 invertible이 되고 따라서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양수 아니면 음수인데 양수거나 음수가 되겠죠? 그런데 디터미넌트가 양수라는 얘기는 이 감마가 오른쪽 방향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 라는 것이죠. 음수라는 얘기는 감마가 right-handed라는 것과는 반대 방향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물론 이제 이것을 뭐 정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R2, R3에서는 우리가 이제 right-handed, left-handed를 이제 정의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RN상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힘드니까 사실은 이제 right-handed냐, left-handed냐 어떻게 정의할 거냐 라는 게 조금 애매한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만든 행렬 A의 디터미넌트가 양수면은 right-handed라고 그냥 약속을 하고 음수면은 left-handed라고 약속을 하고 이 부호에 따라서 방향을 구분한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정의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계산이 되는데 지금 A라는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할 때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나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A의 트랜스포즈를 생각을 해보면 즉 n개의 벡터를 행으로 늘어놓은 행렬을 생각을 해도 좋고 A의 트랜스포즈 생각을 해보면 U1이 첫 번째 컬럼이 되는 것이죠. U2가 두 번째 컬럼이 됩니다. 그 다음에 UN이 n번째 컬럼이 됩니다. 물론 이제
쓰는 모양이 좀 다르긴 하니까 뭐 정확하게는 트랜스포즈라고 이렇게 써줘야지 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컬럼 벡터 형태로 이제 써서 행렬을 만들어서 그거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도 같습니다. 부호도 당연히 같은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쓴 행렬을 우리가 앞에서 이 표준 순서 기절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벡터는 이걸 트랜스포즈로 쓰죠. 네. 그리고 이제 U1부터 UN을 그 자체를 이제 컬럼 벡터로 썼다고 생각을 하면 예전하고 조금 동일한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얘는 뭐랑 같냐면 RN에서 RN으로 가는 아이덴티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는데요. 베이시스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베이시스를 그 정의역에서는 베이시스로 감마를 생각하고요. 공역에서는 베이시스로 스탠다드 베이시스 베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베이시스 감마 베타를 기준으로 행렬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었는데요. 이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됐나요? 이 행렬 표현이 첫 번째 컬럼은 감마 정의역에 있는 베이시스의 첫 번째 벡터, 여기서 U1이죠. U1을 공역에서의 베이시스 베타를 가지고 좌표 벡터를 계산해서 그것을 첫 번째 컬럼에 쓰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서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U1을 직접 쓴 이유는 정확하게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 T가 있으면 T에다가 이제 U1을 대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베타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T가 아이덴티티니까 U1을 아이덴티티에 대입하면 그냥 U1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 경우는. 자, 첫 번째 컬럼은 이렇게 주어지고 나머지 컬럼들도 비슷하게 주어지죠. 이렇게. 그런데 베타가 표준 순서 기저인 경우에는 그 좌표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U1, U2, UN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 약간 좀 부족한데 좀 작게 쓰죠.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UN 콜럼 벡터로.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디터미넌트에 한번 쓰고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조금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궁극적으로 이제 A의 디터미넌트인데, A의 디터미넌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자, 이게 아이덴티티 트랜스폼이죠. 근데 RN에서 RN으로 가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RN을 밑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뭐냐면 1의 RN 라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감마 베타로 표현한 행렬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감마를 구성하는 벡터를 컬럼 벡터 형태로 U1부터 UN이라고 두면 첫 번째 컬럼이 U1, 두 번째 컬럼이 U2, n 번째 컬럼이 UN이 되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베타가 표준 순서 기저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 행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그것이 양수가 되면 된다.
그냥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그 UV가 있으면 이렇게 행 벡터로 썼는데 지금 이제 컬럼 벡터로 이제 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트랜스포즈나 원래 거나 디터미넌트는 같은 거니까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 계산 하나 행으로 늘어놓은 다음에 디터미넌트 계산 하나 똑같아서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Rn상에서도 R2상에서와 동일한 기하학적 의미를 디터미넌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 3차원상에서 그림을 우리가 직접 그릴 수 있으면 확인이 좀 더 가능할 텐데요. 그 그림 그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기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그 베이시스에 대해서 좌표계에 대해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마의 방향을 감마라고 하는 이 녀석 오리엔테이션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디터미넌트를 이제 계산해 보는데, 여기 있는 벡터들을 행으로 늘어놔도 좋고요, 컬럼으로 늘어놔도 좋습니다. 이 기호에서는 이제 컬럼으로 늘어놓는 것이죠. 즉, 감마를 알기 위해서 디터미넌트 1, 2, 0, 1, 1, 0, 0, 0, 1의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디터미넌트는 계산하기가 되게 쉽네요. 자, 여기가 이렇게 1을 제외하고는 0, 0이니까, 네, 요 세 번째 행을 가지고 이제 그 퍼펙트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 세제곱 3 더하기 3, 6제곱에다가 1에다가 디터미넌트 여기죠. 여기는 이제 대각선을 그냥 곱하면 금방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래서 0보다 작습니다. 이 녀석은 left handed 형태죠. 즉, 여기를 U1, U2, U3라고 하면, 자, U1하고 2를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손가락이, 그렇죠? 그 4개 손가락을 U1 방향으로 가리킨 다음에 이 4개 손가락을 감는데, U2 방향으로 감을 때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감아보면 엄지손가락이,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는 이제 위쪽으로 나타날 텐데, 지금 이제 디터미넌트 음수가 났다는 얘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U1하고 U2는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긴 하되, U3가 어느 방향이냐면 이쪽은 이제 U1하고 U2의 외적 방향인데 외적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있더라 라는 거죠. UCD가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마 프라임도 비슷하게 해보면 1, 2, 제로, 마이너스 2, 1, 제로, 0, 0, 1이 될 텐데요. 네, 이것도 계산 간단하네요. 그죠? 똑같은 꼴이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네, 얼마죠? 1, 5가 되죠? 0보다 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화면처럼 표시하고요. 자, 여기를 이제 V1, V2라고 하면 V3는 V1, V2는 이렇게 있고 V3가 그 궤적 방향과 같은 쪽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입체가 아니라 좀 분간하기 힘든데, 네, 여러분들이 얘를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그 세 번째 벡터가 이제 U1과 U2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외적이 결정하는 그 방향과 같은 쪽이냐 다른 쪽이냐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평면에서는 U1, U2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지만 공간상에서는 U1, U2만 가지고는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U1, U2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U1을 가지고 U2로 이제 로테이션을 시킬 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U3까지 있어야지만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디터미넌트 첫 번째 거는 음수, 두 번째 거는 양수. 그래서 감마는 right handed 접촉에, left handed 접촉에, 왼손 접촉이고요. 왼손 방향이고요. 감마 프라임은 오른손 방향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는 이제 어떤 하나의 순서 기저가 left handed냐 right handed냐만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자, 이것을 활용하면 두 개의 어떤 순서 기저가 있을 때 두 개의 순서 기저가 두 개가 같은 방향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이냐를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과를 먼저 보죠. 자, 베타와 감마가 Rn상에서 순서 기저라고 할 때, 자, 베타가 만든, 여기서 베타는 뭐, 표준 순서 기저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냥 순서 기저겠습니다. 자, 베타가 만들어내는 좌표계와 감마가 만들어내는 좌표계가 같은 오리엔테이션이냐, 즉, 둘 다 left-handed냐, 둘 다 right-handed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left고 하나는 right, 이런 것이 아니라 same, 같은 방향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베타하고 감마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다음을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앞에서와 비슷하게 Rn상에서의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을 하는데요. 베타하고 감마를 가지고 행렬 표현을 해서 그 행렬이 0보다 크면 베타하고 감마가 동시에 left-handed인지 right-handed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같은 방향이라는 것이죠. 네, 둘 다 left-handed일 수도 있고 둘 다 right-handed일 수도 있고 앞에서하고 차이는 앞에서는 베타를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결과를 앞에 거랑 연결을 시키면 이 결과에다가 베타를 이제 스탠다드 베이시스로 생각을 한다면 자, 또 다른 이제 베이시스 감마에 대해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가지고 행렬 편스텀을 계산했더니 0보다 크다면 지금 이 사실에 의해서 감마와 베타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 같은 방향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 값이 0보다 큰 경우에 감마가 양의 오른손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이니까 베타를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오른손 방향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Rn상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 두 가지 방향 중에서 하나는 right-handed, 하나는 left-handed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무엇을 right-handed로 볼 거냐, 무엇을 left-handed로 볼 거냐는 이제 하나를 딱 정하면 반대 것을 이제 반대로 정하면 되는데 뭐가 right이냐를 정할 때는 이제 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니까 right-handed는 결국은 무엇을 right-handed라고 본 거냐면 순서 기저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스탠다드 베이시스 생각을 하면 스탠다드 오더드 베이시스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을 텐데 이 녀석과 같은 방향이면
right-handed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과 반대 방향이면 left-handed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right-handed는 결국은 표준 순서 기저랑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표준 순서 기저는 determinant가 뭐가 나올까요? 이게 우리가 identity 매트릭스 나올 테니까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표준 순서 기저는 그 determinant가 1이 나오고, 그래서 이 녀석을 right-handed 방향이라고 우리가 부르겠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 네. 베타하고 감마가 순서 기저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한 RNA. 자, 그래서 두 개의 순서 기저가 같은 방향인지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그 행렬이 있었는데요. 그 행렬을 Q로 두겠습니다. Q는 결국 이렇게 되죠. 자, 이 행렬이 사실 뭔가요? 네, 좌표 변환 행렬이죠. 네, 좌표 변환 행렬인데 어떤 좌표를 어떤 좌표로 바꾸는 건가요? 감마 좌표를 베타 좌표로 변환해주는 좌표 변환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전 표현 1학기 때 영어 표현으로 change of coordinate matrix 썼습니다. 좌표를 바꿔주는 행렬이다. 근데 어떤 좌표에서 어떤 좌표냐? 감마 좌표계, 감마 순서 기저로 만든 그 좌표 벡터를 베타로 바꿔주는 것이죠. 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Q가 이제 0보다 크면 베타랑 감마랑 같은 방향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어떤 베이시스가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뭐 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left-handed냐 right-handed냐를 따지는 그런 방법은 표준 순서 기저하고 같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순서 기저를 하나 도입하죠. 베타는 이미 썼으니까 얘를 이제 표준 순서 기저를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Q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Q는 얼마? 베타인데, 베타 프라임을 중간에 끼워 넣고 싶습니다. 자, 얘는 당연히 항등 사상을 이제 합성을 하면 항등 사상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두 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합성을 한 거에, 행렬 표현은 각각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한 다음에 그 행렬을 곱하는 것과 같죠. 자, 근데 이때 이 베이시스는 어떻게 붙여줘야 되냐면 여기가 정의역인 거니까 여기에 붙어야 되고요. 여기가 공역이니까
여기에 붙어야 되죠.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적당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같은 것을 갖고 와야 되죠. 그래야지 캔슬 되면서 감마 베타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도입했던 베타 프라임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 앞에서 우리가 베타가 혹은 감마가 레프트 핸디드냐 라이트 핸디드냐를 따질 때 이런 형태의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생각을 했었으니까, 우리가 Q2를 다음과 같이 두겠습니다. Rn의 감마 베타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 표준 순서 기저고요. Q1은 베타 프라임을 Q1으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마 혹은 베타의 그 방향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표준 순서 기저를 가지고 이와 같은 행렬 표현을 만든 다음에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의 부호를 보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정확하게 Q2죠. 이쪽은 뭔가요? 베타하고 베타 프라임이 Q1에서 하고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물론 같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서로 역사상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Q1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Q1 인버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Q는 Q1 인버스 곱하기 Q2가 될 텐데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베타 프라임과 감마와 베타들이 전부 다 순서 기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행렬 표현 Q1, Q2는 인버터블하고, 따라서 디터미넌트가 0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수 아니면 양수입니다. 0은 되지 않죠. 역행렬도 물론 있는 거고요. 자, 따라서 디터미넌트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Q였는데, Q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디터미넌트 Q1 인버스 Q2인데, 디터미넌트 성질 중에서 곱셈한 거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각각의 디터미넌트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녀석은 역수로 쓸 수 있죠. 즉 디터미넌트 Q1의 역수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죠? 네. 디터미넌트 Q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자, 나눗셈을 한 것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디터미넌트 Q1과 디터미넌트 Q2가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라는 뜻입니다. 즉, 간단하게 그거긴 한데 Q1과 디터미넌트 Q가 양수다. 혹은 디터미넌트 Q1과 디터미넌트 Q2의 부호를 보면 같은 부호입니다. same sign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Q1, Q2의 부호에 따라서 감마와 베타의 오리엔테이션이 정해지는 것이죠. 네, 부호가 같기 때문에 Q1과 Q2의 오리엔테이션이 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이죠? 네. 따라서 베타와 감마가 same 오리엔테이션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내용은 뭐 많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3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3차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외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그런 개념들을 처음 듣거나 좀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일반 수학이라던가 아니면 고등학교 수준의 벡터 관련된 것을 좀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장 3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